2005년 9월 12일 UPF 청설대회 때 참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일부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지도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한 실로 섭리적이고도 혁명적인 프로젝트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탄에 의해 동과 서, 남과 북이 갈라졌고 지리적으로는 북미 대륙과 러시아 대륙이 갈라져 있는 베링 해협에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저 터널을 뚫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프리카의 휴망봉으로부터 칠레의 산티아고까지, 영국의 런던에서 미국의 뉴욕까지 자동차로 전 세계를 순회 질주하게 될 세계 초고속도로를 연결해 줄 세계 평화의 왕 교량 터널을 완성하고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단과 분열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하늘의 경고입니다. 전 세계를 하루의 생활권으로 묶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인종, 문화, 종교, 국가의 벽을 헐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원해 오신 평화 세계를 이 지구성에 창건하자는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하나 되고 유럽 대륙, 중국, 인도, 일본, 브라질 등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리고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힘을 모아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이야말로 인류에게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이 필요 없는 평화 왕국을 창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느냐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21세기의 현대 과학 기술은 이제 베링 해협의 터널을 뚫는 것 정도는 문제도 안 될 수준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공사 비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가 전쟁이라는 미명으로 탕진하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인류는 지금 역사와 후대 앞에 실로 가공할 만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자각해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미국이 지난 3년 동안 이라크 전쟁에 쏟아부은 전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이면 베링 해협 프로젝트는 완성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들에 이처럼 엄청난 돈을 퍼붓는 어리석은 만행들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경 이사야서 2장 4절의 가르침처럼 이제는 총칼을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들 때입니다. 더 이상 인류는 전쟁을 위한 전쟁에 자식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천문학적인 돈을 탕진하는 폐악을 거듭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세계 창건에 총매진할 때가 왔습니다. 지난 2000년 8월 1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남북이 대치해온 한반도의 155마일 군사 분계선 주변 완충지대 전부를 유엔 관할하의 평화지구로 만들고 그곳에 인류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전시관, 박물관, 교육장과 평화공원을 만드는데 유엔이 앞장서 줄 것을 바랍니다. 지난 2020년 11월 22일 참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더 늦기 전에 유엔에 16개국이 참전한 나라들은 물론이요 60여 개국에서 한국을 지원했던 모든 나라들의 대부분이 16개국에는 추모비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전사들의 명단을 다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의 영원히 기록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모비가 기념비가 설치되지 못한 곳에는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세워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철력 1007 11년 철력 1월 5일 1007 11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귀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통 한국의 비전 DMZ 평화원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별히 올해는 정전협전 70주년이 되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참 부모님께서는 공산주의가 70년을 맞기 전에 종식될 것이다라고 1985년에 제2차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총회에서 선포를 하셨는데 그로부터 6년 뒤인 1991년 12월 25일 소련 제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올해가 정전협정 DMZ 70주년이 되는 생일의 한 해가 됩니다. 전 그런 귀한 한 해를 맞이해서 오늘 DMZ 평화원 프로젝트 저희들 제2지구의 국가의제인 이 DMZ 평화원 프로젝트가 제2단계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DMZ 평화원 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 4월 20일 처음으로 세계에 우리 홍보구 회장께서 선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한 1년 동안은 제1차 평화원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을 세우면서 대국민 정책 여론 조성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춘천 MBC라든지 경인일보, 강원일보에서 후원을 했고 2021년부터 작년까지 14번에 걸친 DMZ 관련 학술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요. 또 국책 및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1년 정도의 제1단계 프로세스를 마무리 짓고 제2단계 사업이 작년 10월 7일 또 국제적인 우리 평화 포럼에서 선포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2단계 프로세스의 특징은 천원 중심의 2지구 국가 아젠다가 1차 프로세스의 핵심 사업이었더라면 이번에는 DMZ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15개의 접경지역 그리고 북쪽에 8개의 접경지역이 함께 묶여지는 그야말로 아버님 말씀처럼 전체가 평화지대가 될 수 있는 이런 확대된 개념의 2단계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 그 NGO 단체들의 그 역할이 중요해졌고 또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평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용이한 그런 2단계 프로세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DMZ 평화원 프로젝트 추진위원회가 시군구별로 지금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이면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되어질 줄로 생각됩니다. 또 1단계 프로세스는 평화공원 조성 그리고 모델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이 되어졌다면 제2단계 프로세스는 제5유엔 사무국을 이 접경지역에 유치하자고 하는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서 2단계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지도자를 만나고 또 이 DMZ 평화원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를 하다 보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국가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민간단체 UPF가 통일그룹이 이것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을 관심이 있고 또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의 예산 계획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ODA라고 하는 국제개발협력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도 이 ODA 국제개발협력기금에 저희 한국에서는 2022년 예산이 약 1조 1,400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하는 기관은 코이카가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 한국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3세계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또 평화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것이 그 중점 핵심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글로벌 프로그램 협력 사업 지원이라든지 전략적 협력 강화라든지 개발 협력 및 인도적 지원에 6,350억 원이 쓰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55.5%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출원한 것은 한국에 쓸 수 없지만은 다른 나라를 위해 쓰여지지만은 그 외에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의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제3세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거버넌스 평화, 거버넌스 분야, 그리고 평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도시에 대한 부분, 또 시민사회 협력,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 미국 국제개발처,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코이카와 같은 곳입니다. 올해 의회의 예산을 요청한 것이
무려 4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인도적 지원과 지역 주도 개발 분야에 우리의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이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는 것, 또 이 ODA를 좀 활용하는 것은 우리 DMZ 평화원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제2단계 프로세스, 특별히 올해 정전협정 70주년 행사를 이 적경지역 지자체와 함께 공동 주최를 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난 후반부에 작년 후반부에 신경을 썼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적경지역 15곳 중에 8곳이 제5 유엔 사무국 유치와 DMZ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지자체와 우리 UPF의 MOU가 맺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전략적 파트너십 MOU를 구축하는 내용은 5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평화원 프로젝트를 지지한다는 것, 또 제5 유엔 사무국을 유치에 공동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에코벨트를 DMZ 바로 적경에 이것을 길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통일과 평화 관련 포럼, 그리고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저희들이 역점 사업으로 잡은 것은 정전협정 70주년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와 전체 지자체와 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 또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같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여러 곳에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지자체 시장과 군수 그리고 실무팀장들과 많은 미팅을 하고 또 보고회도 갖고 함께 이 일을 하자고 결의를 다졌는데요.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적경지역 지자체장들과 실무자들은 참 많은 그 고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구 소멸 지역이 많습니다. 0.2에서 0.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구 소멸 지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 80%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자체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 사업이라든지 인구 유입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 DMZ 평화원 프로젝트와 제5 유엔 사무국 유치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적경지역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지만은 또 다른 차원에서 천혜 자원을 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고, 또 전쟁 상흔의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적경지역입니다. 또 통일시대의 명분에 앞서 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도 2022년은 지자체장들의 임기 첫 해입니다. 그래서 개발 동력 추진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통일그룹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인프라와 UN NGO의 위상, 그리고 북한과의 지난 30여 년간의 관계 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이렇게 협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우리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또 우리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DMZ 평화원 프로젝트는 지금 시군구별로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전체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제1차 또 2차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정전협정 70주년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기획을 해왔고, 우리 황보구 회장님께 보고 드리고 또 전체 우리 이지구의 UPF와 우리 가정연합이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중점적인 내용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제는 70년의 정전의 역사를 끊고 평화의 역사를 쓰겠다는 새 출발의 거대한 선언이 요구되는 한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남북한은 평화의 완충지대로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를 넘어선 신통일 세계를 견인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전협정 70주년 사업 취지와 목적입니다. 한국 전쟁의 의미와 기억을 계승하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해야 하는 한 해가 되겠고요. DMZ 국가 브랜드를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연합체를 구성하는 데 힘을 쏟고요. UPF를 중심한 글로벌 협력 사업의 실천의 장이 정전협정 70주년 행사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통일 한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래서 DMZ 평화원 프로젝트의 비전이 공유될 수 있는 70주년 사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컨셉님 참가 단체입니다. 컨셉은 정전 70주년 신통일 한국을 넘어 신통일 세계로 좀 거대한 담론으로 담았고요. 여러 가지 컨셉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평화원 프로젝트의 동력 모멘텀이 마련되는 행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앙정부, 지자체, 유엔사, 국제기구들, 또 주한 대사들, 학계, 또 통일안보 평화, 환경 분야의 NGO 단체들,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개요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한 3개월 정도의 특별히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이 행사들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행사 참가 구성인데요. 정부 주요 인사, 기관장들, 글로벌 리더 및 지도자들, 주한 참전국의 외교 사절들, 접경 지역 기초 그리고 광역 지자체장들이 들어올 것이고요. 학계, 언론계, 문화계, NGO 단체의 대표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한반도 평화 서밋을 통해서 국내 글로벌 리더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DMZ 평화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시도록 세계본부와 협력을 하겠습니다. 주한 6.25 참전국 외교 사절들이 들어와야 되겠고요. 학계 및 국책 민간 연구기관들을 이 기회에 더 많은 기관들과 네트워크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및 광역 지자체에 당연히 중심이 돼야 되겠고요. 국내외 언론사들, 특히 월스턴 타임과 세계일보를 비롯해서 강원도의 대표 민방인 주요한과 경일보, 강원일보들이 함께 협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예술계에 특히 우리 리트넌스 예술단이라든지 유니버스 발레단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화적 역량이 최대한 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성계와 NGO 단체들이 이 운동에 이 활동에 같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컨셉은 신평화로입니다. DMZ 평화 대장정이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효종 평화 대장정이라고 해서 DMZ 접경지역 155마일을 트래킹하면서 분단주국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대국민, 특별히 젊은 층들이 참여하는 그런 도보 트래킹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MZ 평화와 생명의 대장정이라고는 테마로 준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전 70주년 피스로드를 올해는 특별히 DMZ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우리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과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11회 피스로드지만은 피스로드로 온다면 7월 27일이 정전했던 70주년 7월 27일이 바로 1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이 하나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피스로드가 빛을 발하도록 기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서횡당 승마 카라반 원정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기 남부 UPF와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공동으로 이 승마 카라반이 DMZ 접경 지역에 있었는데요. 올해도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DMZ 문화, 평화, 화합의 한 마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로 활용해서 접경 지역에 지자체를 공동으로 평화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MZ 학생 미술 공모전인데요. 특별히 우리 이지구의 주일 학생들, 성화생들이 참여하면 좋겠고요. 그 외에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미술 공모전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주구 본부 또 각 지자체 전시 공간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MBC 춘천 MBC가 이 DMZ 생태에 관련돼서는 아주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춘천 MBC와 우리 이주가 공동을 제작해서 정전 70주년 DMZ 스토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것을 촬영을 하고 또 편집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행사들 의미들을 담아서 이 공영 방송에서 방송이 되어지면
특별 편집이 되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DMZ 생태 관련 상설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재작년 그 11월 달에 우리 춘천 MBC의 전영재 기자의 사진 전시전이 있었는데 롯데호텔에서 그것을 좀 확대된 개념으로 전시관을 우리 본부 이지구 본부 1층과 지하 1층에 전시관을 활용을 해서 상시적으로 한 2개월간 6월부터 7월까지 전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주제입니다. 메인 기념행사 그리고 신평화로 제막식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정전 70주년 기념행사의 메인 행사는 7월 27일이 가장 좋은 날이지만 국가적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에 용산에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1층에 이병형 홀이 있는데 한 18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쳐서 한 4,000명 정도의 규모로 정전협정 70주년과 신통일 한국에 대해서 또 DMZ 평화원 프로젝트 거버먼스의 결성식을 함께 담은 우리 메인 행사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버먼스 결성식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DMZ 평화원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활동의 내용들 또 같이 협력하고자 했던 지자체와 NGO 단체 전체가 모여서 거버먼스를 결성하는 그 출정식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결성식의 결의문의 내용들도 지금 잘 담고 있고요.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정전 70주년 기념 국제학술 대회를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학술 세미나의 모든 내용들을 또 거기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엔 참전용사 추모식 그리고 기념비 제막식입니다. 서두에 훈동 말씀에도 있었지만은 참 어머니께서 강조하셨던 유엔에 참석했던 60개국의 그런 추모식 또는 기념비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가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일부 이나마 저희들이 이지구 내에 중요한 장소에서 이 추모식 그리고 기념비가 제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전쟁 참전국의 기념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많은 곳에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에 참전비가 또 기념비가 있습니다. 접경지역을 10개의 접경지역을 지나치는 그 경로에는 경기도 파주에 미국군 참전비 하나만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접경지역에 특히 DMZ 접경 그 평화의 길에 이 기념비를 또 참전비를 설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지난 2020년 7월 3일 부산 통일회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제도는 한해 해저 터널이 놓여지게 되면 관문이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제시로부터 출발한 이 피스로드를 각 지역에 평화로로 피스로로 명명해서 전라도를 거쳐 충청도를 거쳐 경원국 이지구를 거쳐 일지구를 거쳐 천원단지를 통해서 DMZ로 직행하여 북으로 갈 수 있는 평화로를 신평화로로 명명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때가 바로 올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신평화로를 전체 적경지를 중심으로 한 신평화로를 전체 노선들을 일일이 측정을 해봤습니다. 309.6km가 됩니다.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고 어떤 곳에 어떻게 저희들이 의미를 살려서 이 기념비 제막식을 할 것인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평화로에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어떻게 의미를 담을 것인지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전협정 70주년 행사에 대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신평화로 그리고 피스로드는 인류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으로 믿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1981년 처음으로 한일 해저 터널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2005년도 9월 12일에는 600부 창설대회 때
서두에 말씀드린 훈동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링에어 프로젝트를 발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국제평화 초고속도로 일명 피스로드의 개념도입니다. 전 세계를 하루 1일 생활권으로 묶는 그야말로 대규모의 토목 건축 이 행사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를 평화로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90년 2월 2일 아버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꿈입니다. 그런데 모든 위대한 일은 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달 위를 걷는다는 것은 아무도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근면과 노력의 결과로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제평화 고속도로도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2015년도에 우리 그 명랑 국제시장의 작가 김호경 작가가 참 아버님의 문선명 평전이라고 하는 아주 큰 그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여기에 문선명 평전 177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선명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불가능을 생각한 적이 없다. 문선명은 항상 먼저 새로운 일을 개척하였다. 후퇴는 문선명의 사전에는 없는 말이었다. 참 부모님의 말씀, 후퇴가 없고 또 그것을 이루는 것은 정말 저희들 자녀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결의 힘은 대단합니다. 과거 2000년 전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면서 로마 제국이 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자리를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해서 지금은 SNS가 소셜 미디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0억 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도 한 60% 이상의 국민들이 SNS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의 힘, 이것은 네트워크의 힘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의 핵심은 바로 연결인 것입니다. 지구촌의 미스링크, 빠진 고리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피스로드가 되겠습니다.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진명 소설가는 피스로드는 지구촌의 통일을 완성하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베링해협을 육로로 연결해서 인류가 왕래하기 시작하면 지구상의 통일이 완성된다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또 한일 해저 터널은 양국 관계가 좋을 때 이슈화한다는 범주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일본 열도 전체가 대재앙, 대지진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그때 쉽게 오갈 수 있는 육로가 뚫려 있으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받기가 쉽다는 뜻으로 한일 터널을 제안하는 거다. 우리가 한일 터널을 놓으려는 것은 한국 경제에 이익이 되고자 하는 건 아니다. 인류애가 바탕이고 지구촌의 화합이 목표이다. 지금 정부이건 민간이건 과거사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세계평화터널재단이 품고 있는 위상과 포부를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문선명 총재께서 그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으니 재단은 그 유업을 현실에 맞게 증폭시켜 나가야 한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우 신아시아 연구소장의 이 피스로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계평화터널재단이 지향하는 목표는 바로 21세기적 시대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명적 교통체계의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세계를 공간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인류가 공존, 공용하는 세계의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피스로드는 미래 지향적인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평화로 그리고 이 피스로드를 통해서 인류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이 확립이 될 것입니다. 신흥경호국 우리 황보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의 공직자 우리 식구님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